그럼 먼저 부장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렇게 모두 발언 점에서 같이 기자회견을 할 수 있어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저와 함께 야너스F에 같이 일을 하게 되실 43대 야너스F 인생에 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43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태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기자 여러분들 직접 만나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러한 여러분과의 잦은 소통이 앞으로 의료계와 국민과의 소통이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2025년은 의료계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해입니다. 지난 한 해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으로 인해서 의료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려 합니다. 특히 지금의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고 의료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입니다. 취임 일성으로 밝혔듯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논의에 앞서 반드시 2025년도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 명확한 계획과 방침을 마련하고 공표해야 의료계도 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대 교육 계획을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제43대 집행부는 의료대란 사태 해결과 대한민국 의료환경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사명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대표단체로 위상을 회복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끌려가는 조직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강력한 중앙단체로 거듭나겠습니다. 특히 지역과 지역, 세대를 초월한 소통과 화합을 통해 모든 회원이 신뢰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여 의료의 변화와 발전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4만 의사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동시에 국민 건강의 최전선에서 사명을 다해야 할 전문가 집단입니다. 저희 43대 집행부는 국민과 의사 모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의협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적의 인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의료사태의 당사자격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을 부회장으로 임명하였고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정과 협상에 두루 경험을 갖추시고 회원들로부터 신망이 높으신 분들을 모셨고 실력과 열정을 갖춘 인사들을 균형 있게 기용했습니다. 기자님들께서도 우리나라의 의료가 얼마나 우수하며 국민 삶의 중요한 요소인지 잘 아실 것이고 하루속히 정상화되길 바라실 줄 압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가 의료계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모습을 부디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고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신구 세대를 조화롭게 저희들이 잘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협회에 출마했을 때 공약 사항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현 의료 사태의 주축은 역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는 조직화가 가장 중요하다 판단하였고 그 판단의 기점으로 기본으로 해서 저희 박단 전공의 비상대책위원장님이 저희 부회장으로 같이 임명되어 아마 이 문제를
같이 나갈 것이다. 그 말씀드리고 또 특히 이 젊은 전공의들과 특히 여기 아직까지 뭐 차후에 이제 인선 발표가 좀 추가될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의대생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렇게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경험 많으신 우리 박명하 상급 부회장님, 그 외에 이제 젊고 유능한 이사진들로 꾸렸고 특히 향후에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보험적인 부분들,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들, 그리고 대외 협력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 많으신 분들과 참신하신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이제 그동안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이 단체라는 이런 오명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대학 교수님들을 이번에 대변인님과 더불어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같이 포진을 했다. 그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여하튼 신구 세대가 잘 어울려서 지금 현재 어려운 안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인선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고 답변을 회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쿠키뉴스의 신대현 기자께서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의학교육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의학 차원의 TF를 구성해 개강 후 학생들의 수업 불만을 접수한다든지 등 의학에서 생각하는 의학교육의 정상화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부실하다는 지적을 의대 교수님, 학생, 양쪽 모두 다 그동안 계속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정부였습니다. 저는 시민선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야 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내 교수 또는 학생들이 수긍을 할 것이고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돼야 학생들 수업 불만이라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돌아가지도 않는 학생들의 의견을 모은다는 것은 일단 순서가 맞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사태 장기화와 잇따른 익명, 의사 커뮤니티가 막말로 국민들로부터 의료계가 신뢰를 크게 잃었다고 봅니다. 신뢰 회복을 위해 의협은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까? 익명 커뮤니티에서 도를 넘는 막말들이 조금 통해서 국민들께서 실망하시는 일이 일어난 것은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서도 우리 국민이 그렇기 때문에 막말로 인한 실망을 느끼는 것도 같습니다. 저와 이제 저희 신임집행부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소통할 것입니다. 소통이 잘 되지 않아 발생하는 오해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 14만 의사 회원들은 국민들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뢰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을 논의해 나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선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서영 기자께서 해주신 질문입니다. 내년도 정원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대 교수 중심으로 나옵니다. 전공의들은 전면 백지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절충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내년 정원에 대한 의협의 명확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말고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이유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기자께서 질문한 내용 가지고 오히려 23년 전보다 감안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 큰 사항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부의 교육에 대한 의견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계 대표단체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시는데 의료계의 단일안이 나올 수 있나? 어떻게 뜻을 모을 것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많이 들어왔었고 또 현재도 듣고 또 내용들을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현 사태의 주인공은 전공의와 의대생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의 또 지원 부분이라든지 조율하는 것이 역시 협회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앙일보에서 들어온 신문입니다. 취임사에서 회의체를 탈퇴하지 않겠다는 표현은 의정협의체를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정부와 대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인지 아니면 상설화가 가능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회의체에 있을 때 이제 탈퇴하는 방식으로 어떤 아마 저희들의 어떤 당위 표시가 계속 되어 왔던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어떤 소기의 성과를 이루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런 곳에서 뭐 다양한 수단 방법들을 통해 좀 저희들이 이제 아젠다를 주도해 나가는 이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의계특위와 같은 이런 위원회가 불쑥불쑥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상설기구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심도 있는 어떤 토의가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 현재의 구조는 일방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일방적인 결정이 나는 구조라면 저희들은 이런 어떤 협의체는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특위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늘 강조해 왔듯이 대통령 직속의 의계특위가 추진하는 현재의 정책들은 전면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계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은 단시간에 어떻게 논의되어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특위들은 중단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합뉴스 오진송 기자의 질문입니다.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구성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조만간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의협은 추계위의 위원을 추천할 예정이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의 위원회의 공정성 그리고 그 결과를 결정하는 어떤 건정심, 보정심의 다양한 어떤 현재의 구성 요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어떤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보로 하는 추계위원회 같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처럼 경영자 입장이라든지 어떤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게 대학에서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적절한 법안이 만들어지는지 모니터링할 것이고 그러한 법안들이 적절하기보다는 올바르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할 것입니다. 네, 김태구 회장님께서는 의대생들과는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는지, 이들이 최우선적으로 바라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지만 경청하고 듣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들의 앞으로 미래를 위한 생각들을 경청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언제나 지금처럼 소통해 왔듯이 앞으로도 같이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답변 여기까지였습니다. 현장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질의를 해주실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릴 거고요. 마이크를 받으시는 기자님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공개 주셨는데요. 네, 아시아투데이 의협에 관심을 꾸준히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의사협회 제43대 회장 취임 및 의료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공보이사 겸 먼저 저희 회장님이신 김태구 회장님의 모두 발언을 요청해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한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